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도요,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의 댓글에 제가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일단 이 댓글부터 읽어드릴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박사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해야겠는데, 35살부터 돈 벌기 시작하면 언제 집 사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유유. 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이분의 댓글에 한번 응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항상 말하지만 제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면 안 돼요. 인생의 다양한 사람들의 뷰를 본 후에 본인의 삶에 이제 먹힐지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자분께서 돈 많이 벌고 싶다 한 커멘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사실 공부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셔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업이 어떤 건지 잘 알거든요. 사업을 하면은 돈은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돈을 괜찮게 만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사업은 항상 업앤다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 중학교 때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진짜 가난했거든요. 저희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방 한 칸에 단칸방에 온 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온 식구가. 그렇게 가난했었고,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긴 했는데, 그 동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를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가난한 동네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살았던 동네가 되게 가난한 동네라는 걸 어렸을 때 알게 됐죠.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서울에서 좀 잘 사는 동네로 저희가 이사를 갔어요. 중학교 때 갑자기. 그렇게 사업에는 그렇게 업앤다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중학교 때 저는 우리 아버지 성공했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유학 갈 때쯤 저 아버지 사업이 약간 폭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유학을 이제 못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그냥 서민의 아들이에요. 저는 절대 금수저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을 보면서 사업은 업앤다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잘 나갈 때는 내가 사업가로서 잘 나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망할 때는 폭망해요. 그리고 사업할 때 손이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 삶을 항상 보면은 사업에 이렇게 마음을 너무 많이 쓰고 올인을 해야지 사업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약간 좀 널널하게 놀며 인생 즐기면서, 그러니까 욜로는 아닌데 욜로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지는 않는데 약간 욜로 마인드로 사는 거 좋아해요. 즐기면서. 그러면서 돈도 좀 벌고 싶고. 그러면 이제 사업은 하면 안 돼요. 사업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올인하면서. 하지만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이 제일 많이 벌어요. 그러면 사업 아니고 내가 내 능력 가지고 괜찮게 벌면서 좀 적당히 인생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한 게 이제 공부를 통해서 좀 스펙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가자가 이제 제 마인드였죠. 그래서 박사를 땄는데, 근데 박사를 따면서 이제 주위의 다른 박사 학생들의 마인드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사를 따신 분들이 대부분 교수 외에 다른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박사를 사실 온 게 교수라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수 외에 다른 거는 이제 잘 보지를 못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처음부터 이제 박사를 시작한 것 자체가, 물론 교수하고 싶은 막연한 마음도 있긴 했는데, 그것보다도 교수를 해야겠다는 뚜렷한 마인드보다는 이제 박사를 한 이유가 뭔가 좀 더 이제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몸값을 높이는
그런 동기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사 마치고 이제 잡을 찾을 때 어떤 게 내가 공부에 투자한 시간 대비 많은 어떤 이윤을 벌어들일까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런 식으로 잡 서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박사 학위를 따고 잡을 수 있는 잡 중에 교수는 페이가 굉장히 안 좋은 잡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교수 하고 싶으면 하셔야 돼요. 학생들 가르치는 게 좋고 이제 공부하는 게 좋고 캠퍼스에서 이렇게 지내는 삶이 좋으면 교수를 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교수는 사회적인 지위가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잡 타이틀 대비 나는 교수입니다 하고 이제 말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어른들, 그러니까 제 부모님 또래 그 집단 사이에서는 교수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수하면 진짜 다 껌뻑 죽어요. 그 나이 또래 어른들. 그러니까 명예직으로서는 정말 정말 좋은 게 교수직이에요. 하지만 실속, 그러니까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버는 연봉적인 측면에서는 교수는 정말 페이는 별로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교수 연봉 한번 인터넷에 이제 서치를 해보세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박사를 따고 대기업 진출했을 때의 연봉 이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사를 마치고 이제 대학교를 안 가고 대기업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를 할 수 없어서 간 건 아니에요. 저보다 박사 때 연구 실적 별로였던 친구들도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대학원 동기도 꽤 있어요. 제가 이제 대기업에 온 이유는 연봉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기업에 왔고, 그래서 구독자분의 댓글에 제가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사업에 뛰어드는 게 좋은데, 이제 사업에 성공하려면 사업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정말 올인해야 돼요. 올인하고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돼요. 개인 사업이라는 게. 하지만 이제 박사를 따면은 물론 박사도 공부하는 동안 많은 에너지를 쏟지만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기업에 진출하면은 괜찮은 연봉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도 괜찮아요. 그래서 박사 이후의 삶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 같은 경우는 물론 박사 따고 교수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교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직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이제 학자로서의 길을 걸을 땐 너무 좋지만 연봉 자체만 봤을 땐 공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잡으로서 페이만 보면은 페이가 많이 별로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사도 하고 싶다라고 한 두 번째 댓글에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박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는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마음속에 로망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회사를 잠깐 다녔었는데 그때 저희 부서에 부장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으신 지긋하신 부장님이셨는데 그 나이에 미국 유학을 가시더라고요. 박사 가신다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초년 때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으셨던데 형편이 안 돼서 이제 회사를 다니신 거죠. 근데 그게 마음에 그게 한번 공부에 이제 로망이 있으신 분은 그게 잘 떠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특히 막 미국 유학 이런 꿈이 있으셨던 분들은 잘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라도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게 강하면 언젠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보통 보면은 그런 마음을 품으셨던 분들은 계속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결국에는 박사를 못 하시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늦가기에 박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미국으로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는 아직도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아는 형님이 미국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우셔서 학부 마치고 바로 대학원을 미국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물론 펀드 받고 연구원 월급 받으면 미국에서 혼자 충분히 유학생을 하실 수 있어요. 공대는. 근데 이공계는. 근데 이제 한국에 좀 이제 빚이 있으시고 한국에서 이제 자기가 서포트 해야 되는 다른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미국에 오기 힘들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자금을 모으느라고 꽤 나이가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나이가 많은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박사를 마치고 이분이 다시 한국을 돌아가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으면 한국에서는 박사여도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다른 이유를 막 대요. 뭐 연구가 안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나이예요 결국. 왜냐면 똑같은 조건에서 보면은 다른 젊은 친구들은 취업이 잘 되는데 한국에 다 잘 돌아가는데 가려고 맘만 먹으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나이를 아직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교 사상에 의해서 과장보다 부장이 나이가 좀 많아야 되는데 과장은 나이가 많은데 부장이 나이가 더 어리면 그 회사에서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박사 마치고 이제 미국에 박사 마치고 한국 대기업 같은 데 취업을 하면은 주로 이제 과장 포지션을 주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번 이제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는데 취업할 때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인데 나이 50도 신입사원을 올 수가 있어요. 미국은 나이 가지고 어떤 소위 말하는 입구 컷을 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입구 컷을 나이로 입구 컷을 하는 게 그런 행위가 적발되는 기업이 있으면 이제 미국은 이제 그게 평등 그런 법에 걸려요. 그래서 인종차별하면 안 되듯이 그러니까 회사에 사람 뽑을 때 미국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안 뽑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안 뽑고 그런 행위를 하다 걸리면 그 회사는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제도권 안에서 어떤 인종차별이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공계 쪽에서 이제 박사 연구원들의 세계 사이에서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취업할 때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뭐 취업 안 되고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미국은 굉장히 그게 잘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가지고 컷하면 안 돼요. 나이 가지고 컷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뭐 50을 먹든 60을 먹든 상관없어요. 실력만, 그 인터뷰를 통과할 실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박사하고 사회생활 하고 싶다면 미국으로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미국 대기업에 다니다 보면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 엔지니어를 많이 접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막 현역으로 코딩하는 프로그래머이든지 현역으로 막 이렇게 뭐 설계하는 엔지니어이든지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엔지니어들을 종종 만나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같이 일했던 이제 동료 중에 나이가 70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서로 이제 나이를 안 묻는 게 기본 예인데 미국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보여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친해져서 사적인 자리에서 좀 물어봤어요. 아,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궁금해서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나이가 70이라는 거야. 70. 그래서 그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러니까 몇 살 돼야 이제 정년퇴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고. 근데 미국엔 그런 제도가 없대요. 자기가 이제 동양 회사로 가끔 출장 가서 이제 동양 회사들 보면은 나이 몇 살 뭐 되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 정년퇴임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대요. 동양은. 미국 회사는 그런 게 없대요. 왜냐면 그게 나이 차별이기 때문에 실력만 된다면 몇 살까지든 있을 수 있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은퇴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퇴직을 해야겠다고. 왜 그러냐면 이제 아직까지는 버티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질 게 자기도 이제 보인대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가 이제 출장 갈 때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공포감을 가끔 느낀다는 거예요. 건강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이제는 은퇴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요트를 하나 샀대요. 그래서 요트 타고 이제 낚시하면서 요즘 대부분 주말을 보내는데, 이제 은퇴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동안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그렇게 요트나 타면서 이제 은퇴할 거라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현역으로 뛰는 사람이 미국 회사에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죠.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미국 오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되게 그게 강박적으로 좀 불안해하세요. 왜냐면 한국은 나이 한 살만 많아도 형이라고 부르는 나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직장에서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기기 쉬운데, 미국은 나이가 정말 안 중요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제 나이보다 9살 많은 미국인 친구가 있어요. 어떤 백인 남자 아저씨랑 친구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9살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9살 많은 사람은 사실 형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되기 힘들어요. 그 형님이 아무리 이제 저를 편하게 대해줘도 형님은 형님이죠. 근데 미국은 9살이 많은데 진짜 친구처럼 지낼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게 미국이에요. 왜냐면 미국 문화 자체가 서로 이름 부르잖아. 뭐 하이 탐, 하이 존 하고 이렇게 이름 부르고, 영어 자체가 존댓말이 없잖아. 물론 공손하게 말하는 표현, 뭐 우주, 쿠주 그런 표현이 있지만 존댓말이 없는 게 기본 영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문화권 안에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말씀하신 거, 결혼도 하고 싶다는데, 이제 결혼은 이제 한국 분이랑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오셔서 백인이랑 흑인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한국 분이랑 하고 싶으면 이제 미국 유학을 온다면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오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대학원, 제가 이제 경험했던 주변 대학원 유학생들 보면은 다 결혼해서 오세요. 거의 90% 결혼을 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미국 유학 오시는 분들은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학부 어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1학년으로 이제 유학 오시는 분들이나 조기 유학 오시는 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미혼이고, 대학원 유학은 죄다 결혼을 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시고 이제 박사과정 오시게 되면은 한국 여자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이제 그 결혼 연령대에 맞는 그런 한국 여자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유학을 왔는데 그 나이 결혼대에 맞는 한국 남자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공부하느라 또 바빠서 연애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결혼을 해서 대학원 유학을 오시고, 근데 간혹 이제 미혼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옆에서 이제 제가 관찰해 보면 박사학위를 다 마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속 커리어가 있다 하더라도 박사 마치고 잠깐 한국 가서 이제 어떻게 소개를 받든지 해서 한국 여자분을 만나셔서 다시 미국 오시든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를 하면서 결혼 시기가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오시면. 그래서 한국 분이랑 결혼하고 싶으시면 한국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박사학위 마치시고 하시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인종에 대한 오픈 마인드가 있다. 나는 정말 백인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흑인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나는 정말 괜찮아. 부모님 다 괜찮아. 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 미국인들과 연애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본인이 이제 영어만 어느 정도 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학 와서 이제 미국인들하고 만나서 이제 연이 닿아서 사귀고 결혼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그 집도 사고 싶다 하셨는데 한국에서 집 사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 진출을 희망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을 다녔었어요. 잠깐.
근데 이제 미국 유학파라고 나름 그 한국 대기업에서 국내에서 박사하신 분들이 받을 수 없는 뭐 그런 엑스트라한 그런 대접을 좀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단 제가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한국 대기업에 이제 붙어서 교육했을 때 제 연봉은 세전 1억 원이었어요. 1억 원을 줬고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한국에 이제 뭐 집도 절도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거를 돈을 빌려줬다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은행이랑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사실 개인 신용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한국에 아무런 신용 기록도 없고 뭐 그런 상태에서 딱히 한국에 큰 빚도 없고 뭐 그런 상태에서 회사가 연결시켜주는 은행이랑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으니까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이걸로 전세금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이자만 내주는 거예요. 이자. 그 회사 다니는 동안. 그리고 관두면 이거 다 갚아야 되죠. 근데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한국에서 전세로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다녔던 대기업이 수도권이었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전세에 살았어요. 반전세 막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층간소음도 되게 심하고 막 진짜 너무 지저분한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이제 반전세로 수도권에서 1억 2천만 원 보증금을 내고 월세 한 40만 원 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집을 못 사요. 그리고 그때 그 아파트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분위기 너무 안 좋고 동네도 좀 위험하고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박사를 따고 대기업 연봉을 받으면서도 내가 금수저가 아니니까 이게 잘 산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봉은 1억이었는데 그 연봉이 이제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큰 돈이죠. 근데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박사 안 하신 분들은 학부 마치고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그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초봉으로 계속 받으면서 이제 뭐 대리에 올라가고 과장 올라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차도 있고 집에 가구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제 좀 안정이 된 상태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 가서 이제 특히 저는 이제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뭐 집 사달라고 손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제가 벌어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사 때 뭐 가난한 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받은 연봉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몰라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삶이 그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여유롭고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대기업에 잠깐 있다가 이제 미국 회사가 자리가 나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왔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빌린 돈, 회사를 통해서 빌린 돈 다 갚고 회사에 사직서 쓰고 미국으로 다시 비행기 타고 날라왔죠. 근데 미국은 집 사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제 모기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모기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현재 저는 지금 제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유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대도시 안에 다운타운에 집 사기는 미국도 힘들어요. 한국도 뭐 청담동이나 막 도곡동에 집 사기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대도시 막 다운타운의 집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을 현실적으로 이제 구매하려면 대도시 외곽, 한국은 지금 수도권이죠. 이런 서버브라고 그러죠. 서버브 지역에 그런 이제 미드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미국 스타일 집 있잖아요. 잔디밭 있고 뭐 그런 집들. 그런 집들이 저는 좀 그런 집들 중에 좀 좋은 거 샀어요. 저는 이제 한국 평수로 하면은 168평이더라고요. 168평이고 뒷마당에 수영장 있고 앞마당에 잔디밭 있고 그런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을 그리고 차고 있고 그런 집을 저는 이제 35만 불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35만 불이 어디 있겠어요. 35만 불 갑자기 현금으로 없죠.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을 사겠다고 이제 은행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은행이 그 집을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할부로 해주는 거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기업 다닐 때 이제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력으로 제대로 인정 못 받았고, 미국으로 다시 넘어오면서 이제 미국 대기업에서는 그러니까 박사학위 마친 사람의 초봉 수준으로 연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기업에서 제 연봉은 13만 5천 불 정도 받았었고, 지금 박사 마친 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기업에서 현재 저의 연봉은 25만 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연봉을 한국 회사에서 지금 받는 연봉 수준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제 나이에. 이 정도면 거의 한국 회사 웬만한 대기업 임원 연봉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고, 한국을 지금 돌아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 뭐 임원 같은 거, 대기업에서 임원 같은 거 주면서 이거보다 더 많이 제시하면 그래도 갈까 말까 고민해야겠죠. 왜냐면 한국 가면은 이제 미국 회사보다 일을 많이 하니까 고민해봐야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한국 돌아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박사학위 있을 정도 사람이면 미국에서 웬만한 대기업에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 대기업 그 연봉과 그 오퍼 레터를 보여주면은, 그리고 신용조회에서 특별히 뭐 신용 불량자가 아닌 한 웬만한 집은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0년 할부로 35만 불짜리 집을 은행을 통해서 산 거예요. 그게 모기지예요. 뭐 이자율은 이제 본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약 4. 몇 % 이자율, 연 이자율로 그렇게 이제 그 집을 구매를 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저랑 나이 되게 비슷하고 그 박사인데, 그 친구 신용이 저보다 좀 더 좋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3.8%인가 연이율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치면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집을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30년 동안 그걸 할부를 낸다고 해서 30년 내내 갚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 집 살다가 또 다른 회사 붙으면은 그 집 그대로 팔아서 은행에 갚고 또 이사 가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30년 동안 빚쟁이 신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 살다 보면 또 돈 벌어서 그 매달 할부금을 오버해서 더 갚아버려서 뭐 30년 아니라 한 10년 만에 갚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집 사는 거는, 내 집 마련은 꿈이 아니에요. 미국은 이제 직장만 있으면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이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은 이렇다는 걸 좀 알려드렸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